지금 이 TK 지역 총선 문제인데,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의 영남 3분지계, 이게 공희준의 칼럼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박근혜, 이명박 둘 다 윤석열로 인해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한다. 근데 회복하는 방식이 뭐냐? TK와 영남권에서의 총선의 영향력이다. 그래서 한판 붙는다. 다만 이제 이게 서열 정리가 될 거다. 윤석열은 영남권에서 넘버 3일 뿐이다. 서열 정리가 될 거다. 뭐 제가 볼 때도 진짜 영남권 서열은 박근혜 1위, 윤석열, 이명박이가 뭐 2, 3위 다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명박은 별로 그렇게 큰 변수는 안 돼요. 종속 변수고, 이제 박근혜가 제1의 주 변수인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서 한번 승부를 걸겠다. 이 공천에 영향력을 미치든 아니면은 지금 뭐 중대선거구제 어쩌고 하는데 박근혜 신당으로 간다 했을 때도 저는 윤석열하고 맞붙었을 때 승산은 당연히 박근혜 쪽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 따먹는 도박을 한다. 윤석열과 박근혜가 티켓에서 붙었다 그러면은 박근혜 쪽에 거는 게 돈 딸 확률은 훨씬 높죠. 게임도 안 될 거야. 게임도 안 될 거야. 근데 그런 승부수를 거는 박근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탄핵 이후에 박근혜 행보가 너무 이상하니까, 이 사람은 현대 민주주의 정치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뭐 저는 이제부터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윤석열과 딜을 친 건가, 미략을 한 건가, 유영아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나, 뭐 이런 생각들 하다가 이번에 사면석방 관철시키는 거 보니까 떨거지들, 박근혜 머리는 진실 이런 게 없어요. 진실 같은 게 별로 중요치 않게끔 이 머리가 설계가 돼 있고, 그보다는 정의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정의. 그러니까 실제로 정의라는 개념이 잘못 나오면요, 독재가 되게 딱 좋거든요. 왜? 그거 굉장히 주관적이거든, 정의는. 근데 진실은 객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을 앞에 세우다 보면은 그런 스타일들은 독재가 되기 어렵죠. 왜? 진실은 다 보편적으로 관철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편적 관철시키려면은 미디어하고의 이 잘 활용해야 되고, 이른바 대중 혹은 다중들과의 소통에 능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정의를 관철시킨다? 그거는 결국 권력을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박근혜 같은 스타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의적인 개념을 갖고, 즉 박정희 가는 길이 정의다 이 해놓고, 그 정의를 관철시키려면은 권력을 쥐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어. 근데 진실도, 그러면 진실은 권력에 관계없냐? 아니, 그렇지 않거든요. 진실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단지 진실의 칼 하나 가지고 윤석열, 한동훈이 목 베겠다고 달려드는데도 윤석열, 한동훈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도 엄청난 권력인데, 박근혜라는 사람은 진실이라는 권력 가지고 승부를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권력 투쟁 가지고 승부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보면은 이 전두환 정권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아첨하던 그 간신배들이 또 전두환한테 가서 아첨하는 그 꼴 보고 엄청 충격받았다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그 충격을 받은 과정에서 이런 잘못된 권력을 바꿔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야, 그래? 그럼 내가 권력을 잡겠다. 내가 권력 잡으면 애들 다 또 줄 거 아니냐. 이런 방식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박근혜 정계 대비의 이유예요. 정계 대비 이유가, 이 사람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 들어가면서, 특히 김영삼 정권 때 자기의 부친 박정희의 업적이 막 폄하되고 명예가 실추되고, 이걸 보면서 내가 정치권에 들어가서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잘못된 거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잘못된 판단인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폄훼되고 이러면요, 그러면은 본인의 유경재단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김대중, 노무현 등의 도움받아가지고 박정희 기념재단이 있는데, 글쎄, 정치 시작한 게 김대중 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오히려 김대중하고 손잡고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장을 취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홍보, 전국이 뭡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그 방식이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폄훼되는 것을 바꾸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거는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장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면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김대중의 공약으로 박정희 기념재단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계에 투신해버렸어. 그러니까 이분의 사고방식이 뭔지 알겠죠? 뭐 잘못됐다. 그러면 차분하게 절차와 과정을 따져가지고 진실을 바로잡고 박정희 명의가 실추됐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진실이 왜곡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걸 바로잡으면 되는데 그 바로잡는 방식을 권력을 잡아서 바로잡겠다. 실제로 근데 그러면 내가 이 체험할 때 효과가 있냐 없냐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냈어요. 그거는. 근데 물론 그 효과가 정말 진정한 그 효과냐? 그건 좀 의문이야. 요즘 와서 볼 때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승만 재단이 있습니다. 이승만 재단이 있는데 그거 돈 10원 한 장 없어요. 그거는 지금 있는 국민의힘들도 반대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재단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모일 때마다 그러는데 박정희 무슨 기념재단이잖아요. 거기 들어오려고 보수 다 줄 섰어요. 줄 섰어. 박정희 기념재단 들어오려고. 왜? 2000년 초반부터 박근혜라는 사람은 20년간 보수 정치의 패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글로 가면 일단 박정희 기념재단 쪽으로 가면 먹을 게 있다. 권력도 있고. 물론 또 이런 차이도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미 돌아가셨어.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그 개발 과정에서 땅값이 올랐던 회사가 성장했던 즉 간접적으로 엄청난 수혜를 받은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이 아직 살아있어요. 지금 70대, 80대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분들 돈 다 꺼냅니다. 돈. 박정희, 박근혜 위해 사람은 돈 다 꺼내요. 그러니까 이승만 쪽으로 가면은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같은 보수여도 이승만 쪽하고 박정희 쪽이랑은 이건 1대 100이야, 1대 100. 한마디로 야 권력을 주면은 결국 저것들이 박정희 만세 부르러 오겠지. 그래서 우르르 몰려간 겁니다. 보수가 박정희 만세로. 그래서 이번에도 그 박정희 유신 50주년 기념해가지고 책 내고 그 책을 또 윤석열에 갖다 바치는 인간 쓰레기들이 나왔는데 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거지. 어쨌든 그렇게 본인이 보수 정권의 보수 권력의 패권을 줬기 때문에 와르르 보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박정희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여지없게 정리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박정희 박근혜 만세 하던 해서 그 유신 50주년 기념 책까지 낸 자들이 박근혜 당신을 감옥에 쳐넣은 윤석열한테 그 책을 갖다 바치는 이게 과연 박근혜식 정의에 맞냐?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진실을 바꾸려 했을 때 또 다른 권력이 오면은 글로 줄 서는 수많은 인간 쓰레기들이 양산한 거 아닌가? 박근혜가 보수가 지금 다 인간 쓰레기 됐잖아. 인간 쓰레기들. 물론 박근혜 한 명의 책임 아니죠. 한 명의 책임 아닌데 진실이 아닌 권력으로 뭘 어떻게 본다 했으면은 권력 해바라기만 몰려드는 거죠. 진실 가지고 뭐라 하면은 진실 해바라기가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근데 권력 해바라기와 진실 해바라기와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박근혜가 탄핵에 대한 잘못된 특히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날 조사를 밝히려 했었으면은 진실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이분은 진실투쟁은 아예 접어버리고 지금 가는 것 쭉 보면은 야 이 TK에서 권력으로 또 한 번 붙으려는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아니라 뭐 거의 100%야 100%. TK에서 다시 박근혜와 그 인간 쓰레기들 친박 쓰레기들이 뭉쳐서 TK 패권을 장악한다. 그러면 또 이제 이 보수 변절 쓰레기들 또 박근혜 만세하면서 때려잡자 윤석열 할 거 아닙니까? 인간성을 자꾸 이렇게 피폐화시키는 방식으로 역사를 바로잡은 거 아니냐. 잘못된 방식이요, 잘못된 방식. 저런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지금 이명박한테 줄 서려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박근혜한테 줄 서려고 그래. 그리고 당연히 박근혜 탄핵무효 관련 책들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한 20권 나왔어요. 이명박 구속은 잘못됐다 책 한 권도 안 나왔어. 현실적인 정치 파워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이 진실이 따라오는 경향은 있지만은 그래봐야 결국 진실팔이고 박근혜팔이고 다 권력 해바라기들만 모아가지고 그러면 정말 TK를 또다시 그런 권력 해바라기 인간 쓰레기들로 채워넣어서 그게 과연 국가와 TK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2월에 가면 제가 그것도 따져 물을 건데요. 봅시다, 너네들. 최경환. 이 이자가 누군지 알죠, 이자? 솔직히 저랑 감옥에서 한 1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인사드리고 했지만, 박근혜 탄핵되는 데 있어서 최소한 10명 중에 1명의 원흉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010년대 총선 때 돌아다니면서, TK 돌아다니면서, 친박 간별사 한다고 해가지고, 당 경선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친박이에요. 그 짓거리 하다가 결국 총선 때 참패당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 사람이 감옥에서 한 5년 살았죠. 뭐 좀 배웠나 싶었더니 딱 보니까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이분도. 이분도 똑같아. 지금 딱 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 경북 경산시 청정군의 지역민들에게 문자면 이 얘기 이거 여기 또 출마하겠다는 얘기잖아, 이거 지금. 지금 이분이 경산에서만 문제가 됐습니까? 이분 이거 국민적으로 문제된 사람인데 나오자마자 어디다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이거. 경북 경산시 자기 지역구 국민들에게 보냅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뻔한 거예요. 이거 출마하겠다는 얘기야, 여기 지금 이제 사면복권 됐으니까. 2018년 모진 정치 탄압 속에 여러분들과 이별을 고하고 벌써 5년이나 흘렀습니다. 진실의 법정에서는 떳떳하다는 마음 꿋꿋하게 견딜 수. 이분은 뭘로 걸렸냐면요. 억울한 건 내가 인정한다. 이분은 국정원 특활비를 기재부 장관 시절 받았어요. 이게 뇌물이라고 해서 처벌받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겠죠. 이게 자, 국정원이라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정보를 수합해서 그 정보 보고서를 만들어 올리는 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경제 관련 보고서도 만들어야 돼. 그럼 그 중에 취재원 중에 이재용도 있을 수 있고 최경환도 있을 수 있어. 최경환도. 자, 그럼 최경환 입장에서 국정원이 취재가 온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기재부 좀 계획 좀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국정원이 만들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내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국정원하고 만났을 때 농담으로라도 대통령 욕하면 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최경환이 만약에 박근혜 걔 이러잖아요. 그대로 국정원 직원 쳐서 올려버린다고, 박근혜한테. 그래서 공직 들어갔던 사람들 그 국정원 잘못 만나가지고 박탈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니야. 자, 그러면은 이 최경환이라는 사람은 국정원하고 한 1시간 2시간 저녁하면서 만나면은 왜 해야 되죠, 이 사람이? 물론 이제 공직자니까 대통령 돕는다고 해가지고 국정원을 만나줄 수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얻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일보라든지 한겨레 기자를 만난다. 자, 만나서 나도 얘기해 줄 때 많이 있어요. 내가 수많은 기자들이 전화 오면은 상대해줘요. 왜 상대해줍니까? 나중에 언제라도 나도 그 매체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기자가 취재하면은 전화 오면 다 주고 자료 주고 다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국정원한테 왜 해줘야 되죠? 국정원이 대통령 말고는 딴 데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은 이런 사람들 만날 때 정보 제공료라는 돈을 줘요. 정보 제공료라는 것은 국정원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알기로는 다 돈 줘요. 돈을 안 주면은 만날 이유가 없어, 그 사람들을. 국정원 도움받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최경환도 국정원이 이제 취재 왔을 때 만나서 그 정보 제공료를 받은 거야. 이게 뇌물이냐고, 어떻게. 이게. 국정원은 그러면은 민간인 공짜 다 받았는데 공짜 만나도 돈을 줘요, 국정원은. 취재비야 따지면은. 한국 언론사들이 안 줘서 그렇지 저 미국에 있는 언론사들이나 일본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취재원 다 돈을 주거든. 그런 측면에서 국정원도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뇌물되냐고. 그런 식으로 엮어 집어넣은 거야, 그걸. 근데 그게 억울하다고만 넘어갈 문제냐는 거죠. 당신이 그 박근혜 정권의 2인자인데 내가 이 사람들 볼 때마다 웃기는 게 뭐냐면은 아니 자기들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돈이 없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윤석열과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당신들은 알아보면 안 돼? 그거 다 내가 해야 돼? 최경환은 지금까지 감옥에 있었다 치고 우병우
우병우 감옥 일찍 나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감옥에서 많이 알려줬다고.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는 자기가 직접 세무리 조사해가지고 조작 밝혀내면 안 되냐고요. 어? 지금 이번에 풀려나온 저 문고리 3인방 정호성부터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 자기 정권이 무너졌을 때 저한테 벌린 얘기했지만은 우종창 기자 같은 사람들은 책 한 5권 내가지고 이 문제점 다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돈도 많은 인간들 아니야. 백서도 내고 탄핵 잘못된 백서 내고 윤석열 한동훈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도 항변하는 책도 내고 그걸 했어야지.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숨어 있다가 박근혜 치맛자락 붙고 이제 사면 먹건 되니까 또 박근혜 줄 서가지고 출마해서 또 국회의원 하겠다고. 이게 친박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친박의 스타일들이야. 최경환 뿐이 아니겠지. 이번에 복권된 애들 박근혜 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놈들 싹 다 박근혜 줄 서가지고 이제 한 자리 해먹겠다. 그것밖에 더 있냐고 니네들이. 니네들이 그 짓거리 하다가 탄핵당했는데 또 그 짓거리 하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박근혜는 또 이 쓰레기를 끌고 또 한 번 하겠다는 거잖아. TK에서.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야 이거. 내가 솔직히 이명박과 박근혜를 놓고 보면은 그래도 박근혜는 거짓말을 한다거나 뭐 돈을 헤쳐먹는다거나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일정 정도 신뢰가 더 가는 부분 있죠. 이명박하고 볼 때는. 근데 냉정하게 보잖아요. 이명박까지 포함된 친이계와 박근혜까지 포함된 친박들 놓고 보잖아요. 이명박 쪽이 나요. 단체 점수는. 그래서 그쪽은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팔아먹어서 뭐 정치로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기량을 발전시키고 개인 기량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지. 이명박 팔아서 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조직력도 나름대로 좀 있어요. 거기는 이명박계는. 그래서 어쨌든 이명박은 탄핵 안 당했잖아요. 이명박은. 그리고 그 개인기량 물론 이제 국가를 위해서 나쁜 놈들이지만은 그 개인기를 발휘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을 막 다 잡아놨잖아요. 놈들은. 친박들 보세요. 친박들은. 박근혜 움직일 때까지 놀고 있다가 박근혜 움직이면 또 거기에서 붙어가지고 해먹겠다. 이거밖에 없는 놈들이야. 하여튼 개파로 따지면은 최악의 무능하고 저질 개파가 친박이에요. 그거. 이놈들이 부활한다. 이거 안 돼. 이거 막아야 되는 거야. 이거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그래서 2월 달에 하여튼 제 계획은 박근혜한테 태블릿 칼을 줘서 조기에 윤석열 목을 치고 이 친박 떨거지들 난 절대 이것들 다시 국회 들어온다거나 정권을 잡는다고 웃기는 얘기고 내가 온몸을 들여서 막을 거야 이놈들 이거. 근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정말 이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저는 반신반의한데 요거 먼저 TK 물갈이 되풀이 윤석열 사단 총출동 물갈이는 지금 자 윤석열이가 찍어내릴 만한 애들 지금 쫙 이렇게 좀 잡아놓은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윤석열이가 찍어내릴 애들인데 자 수석비서관 이관섭 전부 다 TK 출신이나 보죠.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비서관 강훈 이시원 요거 국정원 간첩 조작한 사람들 많이 기억하는데 김성석 중소벤처비서관 이병화 윤호준 김호진 이인호 김민석 고용노동비서관 이런 윤석열 떨거지들을 이제 TK에다 꽂아 넣겠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친박은 그리고 현재 이 지금 TK가 초선들이 엄청 많아요. 지난 총선 때 물갈이를 해가지고 근데 그 초선들도 엉망진창이지. 물갈이 해봐야 더 엉망놈들 들어왔지. 그러면 현역 의원 초선들 친박 윤석열 떨거지 이명박 떨거지 TK하고 완전 이제 이 복수혈전의 전투장이 되는데 첫 번째 이렇게 공천권 가지고 정리하는 것 자체가 워낙 쉽지가 않은데 정리가 되는 이유는 현역 대통령의 파워와 현역 대통령의 인기가 있으면 일단 정리는 돼요. 그러니까 2016년도 총선 때 박근혜 쪽이 참패했지만 TK 쪽에서의 박근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TK 쪽은 정리를 했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근데 윤석열이는 지금 지지율도 엉망진창에다가 윤석열이 TK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윤석열의 그 힘 가지고 TK 정도는 할 수가 없어요. 박근혜한테 거의 내줘야 될 거야 아마. 근데 그 내주는 게
주관적 기준은 따라 다르니까 68석 중에서 박근혜가 40석을 요구한다. 이명박이 뭐 20석 요구한다. 그럼 윤석열은 뭐 5석 먹어?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게. 그 싸움이 벌어질 때 난 이거 뭐 100% 터진다고 보는데 윤핵관 놈들은 야 니네들 국정농단 하다가 박근혜랑 같이 감옥 갔다 놈들 다 빠져라. 니네가 무슨 선거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최경환이나 이런 애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니네들이 했던 수사를 다 까버려.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어. 왜? 어용 조작 검사와 범죄자이자 피해자들 간의 공개니까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되겠냐고 이게. 한판 붙는 거야 붙는 거. 근데 붙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얘네들처럼 어? 어디 갔나? 지금 그 김진표하고 윤석열 검색 좀 봐.